첫 번째는 이 프랑스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코로나19 입원 환자에서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는 환자니까 뭐 중증 이상의 환자죠. 중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그러니까 폐렴이 좀 어느 정도 심해서 호흡곤란을 느끼는 환자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한 2, 3주 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스로마이신을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단독 또는 아지스로 병합 치료했을 때 코로나19에서 증상 호전이나 바이러스 감소나 이게 현저하게 좋았다. 그런 논문을 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한 바가 있는데, 이어서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 효과 연구 결과입니다. 프랑스의 4개 병원에서 분당 산소 2리터 이상이 공급돼야 하는 코로나19 폐렴 환자, 성인 대상입니다. 18세 이상이고, 또 입원 시작 48시간 이내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하루에 600ml 정도 투여를 했습니다. 보통 한 400ml 정도인데 이제 용량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치료 효과인데 투여를 하고 평가 변수는 효과의 판단은 7일 이내, 투약 7일 이내에 환자가 중환자실로 갔느냐, 좀 더 악화돼서 갔느냐, 또는 사망했느냐, 이걸 이제 효과의 평가 변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위약 대조군이나 무작위 배정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투여군하고 투여하지 않은 군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181명 환자가 등록이 됐습니다. 클로로퀸군 84명, 클로로퀸을 투여하지 않은 97명. 97명은 그냥 표준요법을 한 거죠. 달리 다른 항바이러스제 쓴 건 아니고 표준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조군으로 이제 전 무작위 위약 대조는 아니고 그냥 실제 임상에서 클로로퀸을 안 쓴 97명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결과입니다. 7일 이내에 중환자실 전실 또는 사망, 클로로퀸군 20.2%, 비투여군, 클로로퀸 아닌군 22.1%. 클로로퀸이 약간 낮긴 하지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죠. 7일 내 사망 하이드록시클로로퀸 2.8%, 클로로퀸 아닌 군이 4.6%. 예,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유의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일 내에 ARDS 급성 호흡 압박 증후군, 폐렴이 심해져서 폐가 하얗게 되고 산소가 더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클로로퀸군 27.4%, 넌 클로로퀸이 아닌 군 24.1%, 오히려 높죠. 이와 같이 이제 효과 측면에서 그렇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결과였고, 안전성은 우리가 이제 클로로퀸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년 말라리아 때는 3일 쓰고 끝나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 거의 없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하이도즈 쓰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심장의 부정맥, QT 인터벌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가장 클로로퀸의 독성 중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투여군 중에 8명, 9.5%에서 심전도를 이제 주기적으로 찍어보니까 QT 인터벌이 늘어나거나 부정맥의 조짐이 보여서 투약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건 아니었지만 일단 예방적 차원으로 중단해서 이 클로로퀸의 경우에 하이도즈, 고용량이나 장기간 쓸 때 심전도 이상을 모니터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폐렴, 저산소증 환자에서 입원 환자에서 하이드록시클로킨 투약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좀 실망스러운 자료죠. 그래서 이 환자들의 이제 뭐 인구 데모그래픽 데이터, 임상 특성입니다. 보시면 뭐 크게 이제 뭐 중앙갑의 연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중간 칼럼입니다. 이제 59세, 비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62세, 큰 차이 없죠. 남자도 뭐 65%, 아니 65명, 63명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없고요. 기저질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상 시작부터 입원까지의 기간이 7일에서 8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엊그제 이제 렘데시비어 리뷰에서도 증상 시작부터 렘데시비어 투약까지가 12일, 13일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늦은 상황인 거고. 지금 이 경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증상 시작에서 입원까지가 7일에서 8일이고 투약이 48시간 이내니까 증상 시작해서 이 투약까지는 열흘 정도 지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서 이 치료 효과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이 항바이러스 효과는 초기에 투약이 돼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임상에 등록되는 환자들이 이제 중증 환자다 보니까 뭐 열흘에서 12일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투약이 되니까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 이제 입원 당시에 혼미가 6명으로 좀 더 많았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산소 포화도는 뭐 92%로 양군이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중증도가 거의 비슷한 환자들이 비교할 만한 정도로 이제 양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비교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CT, 흉부 CT에서 폐렴이 50% 이상인 경우가 양군 다 뭐 21%, 12% 비슷한 정도죠. 그래서 이 임상 특성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앞서 요약에서 말씀드린 중환자실로 전실 또는 사망에서도 양군이 뭐 19%, 21.6% 큰 차이가 없었고 7일째 사망도 뭐 3.6%, 4.1% 큰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급성 호흡기 압박 증후군의 발생도 28.6%에서 하이드록시클로킨군이 28.6%,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킨을 투여하지 않은 군이 24.2%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 뭐 렐러티브 리스크가 제일 오른쪽 컬럼에 있지만 이 90% 컨피던스 인터벌이 일을 걸쳐 있으면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의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긴 한데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산소 공급을 요하는 중증 코로나19 폐렴 환자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걸로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치료 효과가 완전히 결론 내려진 건 아닙니다. 무작위 대조, 전향적 연구와 또 충분한 숫자로 또 양군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이제 치료한 경우에 그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파워가 있는데 이 연구는 뭐 나름 의의는 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꼭 효과적이지만은 않다. 좀 더 우리가 신중해야겠다. 그만큼 우리가 시험관에서 어떤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치료 효과로 연결시키는 걸 입증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시작에서 한 열흘 때쯤에 항바이러스가 약물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미 폐렴도 심해지고 많이 중증도가 심한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사실 치료에서는 조기 진단에서 증상 시작한 지 뭐 2, 3일 내에
뭐 4, 5일까지는 땡기면 좋겠죠. 일찍 투여했을 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중증 폐렴에서의 치료 효과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